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3단원 계엄파가 형성되고 위정척사 운동이 전개되다 단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흥선대원군부터 시작을 해서 흥선대원군의 대외 정책에 대해서 배웠었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이러한 흥선대원군의 정책 속에서 자, 조선사회가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흥선대원군이 10년 동안 정치를 하고 있을 때 많은 일들이 일어났었죠. 자, 그래서 경복궁 전쟁도 경복궁 중건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전투들도 있었습니다. 신미양요, 병인양요와 같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흥선대원군의 흐름, 조선사회의 흐름 속에서 흥선대원군이 이렇게 단단하게 문을 걸어 잠그고 쇄국정책이라고 해서 나라의 문을 걸어 잠그는 정책을 했을 때 자, 그러면 세계는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당시에 세계는 무슨 주의가 팽배하고 있었냐면요. 바로 제국주의가 팽배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급격하게 산업화가 되던 시기였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산업화가 되었어요. 자, 그러면 물건을 많이 만들어내는 공장들이 생겨나겠죠. 자, 그러면 물건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팔아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물건을 많이 팔아야 이윤이 남는데요. 물건을 많이 팔아서 단순히 이윤이 남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원가를 줄일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원가를 줄이려면요. 이렇게 공장에서 만들어낸 물건의 원가를 싸게 공급을 해와야 됩니다. 그거를 어디에서 해왔냐면 제국주의 국가들이 해외 식민지에서 해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외 식민지를 만드는 게 그 당시의 유행이었고요. 자, 그렇다 보니까 아직 산업화가 덜 된 국가들, 예를 들어서 인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아시아들, 산업화가 되지 않았던 국가, 아시아들을 많이 쳐들어갔었습니다. 서양에서 이제 동양으로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조선에서도 이제 이러한 이양선들이 나타났었고, 그 다음에 이제 문을 열어라라고 하는 통상개화의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것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까지나 문을 잠글 수가 없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고종과 민시 세력들이 올라오고 있었고, 최익현의 상소로 인해서 흥선대원군의 세력이 낮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힘을 얻었던 세력들이 있었으니 박지원의 손자였던 박규수, 오경석, 유홍기와 같은 무슨파가 등장하였다라는 것, 그렇죠. 통상개화파가 등장하였다라는 것까지 저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번 시간에 본격적으로 개화파가 어떻게 형성되었고,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얘기를 했어요. 이러한 개화파들이 세 명이서 모여서 책을 읽으면서 토론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토론 과정에서 제자들이 양성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제자들이 이 이후에 조선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계합파가 형성되는 과정에 대해서 볼 텐데요. 자, 한번 보겠는데,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통상계합파예요. 박규소, 오경석, 유은기와 세 명이서 얘기를 하면서 제자를 양성했습니다. 그래서 김홍집, 그 다음에 박영효, 김옥균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다다음 역사 시간부터 지금부터 사실은 중요해요. 자,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조선 사회를 변화시키는 제 대표적인 인물이 되더라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선생님 왜 사회를 변화시키나요? 라고 물어보면요. 자, 그러면 이 개화파 같은 경우는 이 당시에 누가 밀어주고 있었습니까? 이 당시에 흥선대원군이 세력을 잡고 있었습니까? 아니죠. 누가 세력을 잡고 있었습니까? 그렇죠. 흥선대원군이 아닌 고종과 그 다음에 민시 세력들이 이렇게 개화파들을 지지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들이 정치적인 실권을 장악하고 조선 사회를 개혁할 수 있었던 힘이 있었다라는 것 여러분들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박규소, 오경선, 유홍기로부터 개화 사상을 배웠던 이러한 제자들이 있었는데, 자,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나누어지게 돼요. 왜 나누어지게 되냐면 우리나라 개화의 방법과 속도의 차이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름으로부터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름이 뭐냐면 첫 번째는 온건입니다. 따뜻할 온자겠죠. 그러니까 따뜻하게 가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대요? 천천히 가야 된다라는 것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온건개합화 같은 경우는 이러한 개혁의 개화의 롤 모델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누구였냐면요. 롤 모델이요.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누구였냐면 청나라였습니다. 이 당시 청나라 같은 경우도 영국에 의해서 문은 개화가 되었었는데, 자, 물론 강제적으로 되었었지만, 청나라 같은 경우가 이렇게 개화 운동을 했는데, 이 운동의 이름이 뭐냐면 양무운동입니다. 양무운동. 자, 그러면 청나라 같은 경우도 자, 이 영국에게 두 차례 큰 전쟁을 져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이제 서양보다 기술이 낮다, 약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술을 배워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나라, 중국의 특징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역사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최고의 무슨 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중화의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렇다 보니까 서양이들 쟤네들이 우리보다 기술은 나을지 몰라도 뭐는 유교라든지 이러한 정신적인 사상은 우리가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등장한 이름이 뭐냐면 동도서기예요. 동도서기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뭐냐면 동도서기는요. 동쪽의 도를 닦는 방법을 따르고 그러니까 동양, 우리 중국의 정신을 따르고 서양 너네 거는 뭐만 따르겠다? 기술만 따르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살짝 적어둘게요. 밑에다가 동양의 뭐를 그러니까 중동양이라고 하지 말고 중국이라고 아예 얘기를 할게요. 자, 중국의 기술을 수용하고 중국의 정신은 그대로 그 다음에 서양의 기술은 수용한다라는 것.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하나 주의해 둘 게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의 정신 같은 경우가 서양 사람들을 어떻게 보게 될까요? 낮게 보게 된단 말이에요. 너네는 이제 기술만 잘하는 애들이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수용이 될까요? 제대로 수용은 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온건개합화 같은 경우가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좋습니다. 왜요? 정치적인 정치에서 갑자기 급변한다라든지 이러한 상황은 쿠데타라든지 혁명밖에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정치에서 개화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온건개합화가 뭐를 잡게 되냐면 정치적인 실권을 잡더라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미 역사 같은 경우 결과가 다 나와 있잖아요. 온건개합화가 정치적인 실권은 잡지만 제대로 개화 같은 경우는 성공하지는 못하더라. 하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 시도, 이 온건개합화가 여러 가지 정치적인 개혁에 시도를 했던 것을 알고는 계셔야겠더라라는 것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온건개합화의 제일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김홍집이에요. 자, 그래서 이 김홍집 같은 경우는 온건개합화의 제일 대표적인 수장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고종이 등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너가 한번 개화를 해볼래? 라고 하면서 우리나라 개화 정책의 제일 대표적인 인물이더라라는 것 알아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급진이래요. 이름만 들어도 알죠. 급하게 진출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사람들의 롤 모델은 일본의 뭐냐면 메이지 유신입니다.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요. 자, 일본의 메이지 유신은 뭐냐면 일본 사람들은 그 당시에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미국에 의해서 서양화, 개화가 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봤을 때 서양 기술이 좋아요. 근데 우리 이걸 빨리빨리 수용해야 될 것 같아.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것도 어떻게 하래요? 다 잊어버리래요. 서양계 짱이래. 그래서 이 서양 것들을 모두 다 수용해버려요. 자, 그래서 이 일본의 메이지 유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 이야기가 뭐냐면 문명 개화론입니다. 우리가 좀 본받을 것은 다 본받아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본받아야 된대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제일 유행했던 게 뭐가 있었냐면요. 그 혼혈 결혼, 서양인들과의 혼혈 결혼이라든지 이러한 것들, 서양 것이 최고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폐해도 있었어요. 여기에 의해서 일본의 전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무너지고 그다음에 무사 사무라이 계층들이 직업이 없어지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혼란은 오게 되지만 서양의 기술만큼은 분명히 수용이 빨리 됐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기술의 개화에 성공했던 나라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 급진개화파 같은 경우는 그러면 급하게 진출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이론적으로 굉장히 멋진 이름이에요. 왜요? 일본이 이미 성공을 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되게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론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온건개파의 인물보다는 조금 많아요. 그래서 김옥균, 그 다음에 박영효, 그다음에 이러한 홍영기, 서광범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일단 두 명만 제일 대표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통상개화파가 어떻게 이렇게 분화가 되는지에 대해서 배웠고요. 이 두 개가 분화가 되는 이유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개혁의 속도와 그 다음에 롤모델 방향의 차이더라라는 것 알아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개화파가 이렇게 형성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 이 개화파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개화 정책을 추진해야 됩니다. 자, 강화도 조약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본과 어떻게 되었어요? 조약을 맺어서 개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일본에 이제 어떻게 되었어요? 그때 당시에 일본에서 세계 항구가 개항이 되고, 그 다음에 일본의 문물이 우리나라로 들어올 거는 뻔한 결과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강화도 조약 이후에 조선이 우리 사회가 급격하게 혼란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먼저 일본 것을 어떻게 하자 보고 조금 대비를 하자라고 해서 일본에 뭐를 파견하게 되냐면 수신사를 파견하게 됩니다. 수신사 파견이요. 이름이 좀 특이하죠? 이름이 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뭐랑 비슷하냐면 통신사입니다. 자, 우리 통신사는 임진왜란 이후에 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조선이 일본으로 갔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일본한테 문물을 전파해 주었는데 이제는 거꾸로 되었어요. 일본이 조선한테 문물을 전파해 주었다라는 것 봐주십시오. 자, 그래서 이 수신사가 보고 나니까 여기 수신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다. 이 수신사에서 2차 수신사였던 김홍집이 이 2차 수신사에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아까 고종 같은 경우 정치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온건개화파를 좋아한다고. 그래서 이 수신사에 누가 갔었냐면 김홍집이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 김홍집이 책을 하나 들고 오게 되는데 그 책의 이름이 뭐냐면 조선책략입니다. 자, 그래서 이 조선이 어떻게 러시아를 대비하느냐라고 하면서 중국의 외교관이었던 황준현이 쓴 책인데요. 그래서 미국과 연대해라 라고 하는 책이 등장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것을 읽은 조선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미국 뭐지? 신기하다. 미국이랑 우리가 수교를 하게 되면 러시아를 막을 수 있나? 그러면 한번 미국과 수교해볼까? 라고 하면서 조미수호 통상조약의 배경이 되었다라는 것 우리 저번 시간에 한번 살짝 얘기는 했습니다. 자, 수신사 파견으로 인해 가지고 일본의 발전된 정치와 군사 제도에 대해서 보게 된 사람들은요. 자,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것들을 도입하게 되는데 자, 정치적으로는 기구를 하나 만들게 됩니다. 자, 정치적으로는 기구가 통리기무아문이요. 통리기무아문. 그래서 이 통리기무아문을 통해 가지고 개화 정책을 총괄하게 되고 이것을 실행하는 기구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12사더라라는 것. 이거는 참고로만 알아두십시오. 자, 군사는요. 자, 이제 서양에 있었던 뭐 총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화약 같은 거를 다시 들여오게 돼요. 그다음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면 깔끔하게 옷을 입혀요. 그다음에 이 사람들을 서양식 신식 군대라고 불렀습니다. 새로운 것들을 많이 주었다라는 뜻이겠죠. 이 사람들을 특별한 군대라고 해서 별기군이라고 불렀습니다. 별기군이요. 자, 그러면 이 별기군 같은 경우는 서양식, 신식 군대입니다. 그러면 우리 원래 있었던 군대는요?
5군령에서 2영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숫자만 알아도 이건 알죠. 5군령 5개의 군대가 있었던 곳에서 2개로 바뀌었대요. 나머지 3군데는 어떻게 됐습니까? 정리해고됐다라는 뜻이잖아요. 잘렸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시식군대가 나타났죠. 이 사람들 90군대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옛날에 막 떠받들어 주다가 군인님 이러면서 떠받들어 주다가 어떻게 하냐면 저 90군데 구닥다리들 이렇게 무시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별기군한테 이렇게 새로운 무기라든지 옷 깔끔한 걸 다 가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죠. 90군데의 월급이 1년 동안 밀리게 됩니다. 그러면 90군데 화가 날까 안 날까? 나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님들이 용돈 1년 동안 안 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90군데가 일으킨 폭동이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 90군데가 일으킨 반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90군데가 일으킨 반란, 이모곤란이 있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배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사절단이 파견이 됩니다. 자, 사절단은 제가 살짝 적어놨어요. 외국에서 선진 문물을 보고 조선에 전달하는 역할인데 자, 우리가 개화로서 여기는 나라 3군데가 있었죠. 청과 일본, 미국에다가 각각 파견하게 됩니다. 자, 청에서는 영선사를 파견하게 됩니다. 영선사를 파견하게 되는데 자, 이 영선사를 통해서 중국으로 청으로 갔는데 이 사람들이 군대에 대해서 개혁해 놓은 걸 보고 신기하다. 그 다음에 무기에 대해서도 개혁해 놓은 거 보고 신기하다. 우리나라도 저렇게 해야지 라고 하면서 만들어진 게 있었으니 그게 바로 기기창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자,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한 번만 더 일본 가면 가만 안 두겠다고 했어요. 왜요? 일본 너무 따라한다고. 사람들이 인식이 당연히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몰래 갔다 옵니다. 몰래 조사해서 몰래 갔다 오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조사 시찰단이라고 불렀습니다. 조사 시찰단. 그 다음에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죠. 미국에 처음 가가지고 놀랬던 책들 이런 것들. 그래서 미국으로 간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보빙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열심히 개화 정책을 추진하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발전된 서양 문물, 개화 문물이라든지 꼭 서양 문물이 아니라 발전된 개화 문물을 받아들여서 우리나라 조선을 개혁, 발전시키려고 노력했던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았던 거는 개화파가 어떻게 나누어졌는지, 그 다음에 개화 정책이 어떻게 추진되었는지에 대해서 보았고요. 자, 그 다음에 보겠는데 마지막이에요. 자, 개화파가 이렇게 일어났었죠. 자, 그러면 개화파는 고종과 같은 세력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흥선대원군은요? 자, 흥선대원군과 뜻을 같이 했던 양반들이 있었죠. 이 사람들은 유교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특히나 서양의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저 서양 것들은 위아래도 모르는 무지막지한 놈들이다 라고 하면서 서양 사람들이랑은 수교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외도 마찬가지다. 일본 저놈들도 지금 자기네들이 서양 사람인 줄 알고 양복 입고 돌아다니지 않느냐. 우리는 저 사람들이랑 수교하면 안 된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으니 이거를 위정척사운동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뭔지는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1860년대 이영선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영선이 무엇이었습니까? 서양에서 만들어진 모양이 이상한 배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모양이 이상한 배가 등장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모양이 이상한 배가 뭐를 요구했었습니까? 그렇죠. 통상 요구했었죠. 우리랑 같이 무역하자. 하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뭐의 침략에 맞서 싸웠다라는 것. 그렇죠. 서양의 침략에 맞서서 싸웠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죠. 제일 대표적인 게 병인양요, 신미양요요.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림들인데요. 자, 서양과 교역을 하면 우리나라 산업이 약해지고 천주교의 확산, 천주교도 싫어했어요. 확산으로 미풍양속이 파괴될 것입니다. 서양 침략에 맞서 뭐 해야 된대요? 적극적으로 싸워야 된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라고 부르냐면요. 우리가 문을 열고 이들과 수교하는 것도 반대했대요. 이거를 뭐라고 불렀었죠? 통상수교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상수교 반대하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상수교를 반대한다라는 것. 자, 그 다음에 1870년대 되시면 운요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강화도 조약을 맺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강화도 조약은 이때 당시에 양반들이 봤을 때도 제대로 된 조약이 아니라 우리나라에게 굉장히 불리한 조약이고, 그 다음에 일본인들의 속셈이 뻔히 보이는 조약이죠. 그렇다 보니까 최익현을 비롯한 양반들이 강화도 조약에 반대하는 상소문을 많이 올려요. 그래서 1870년대 최익현이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외, 양, 일, 채, 론을 주장합니다. 중요합니다. 별표 쳐두십시오. 외양일체론이요. 그래서 외양일체론 같은 경우는 일본과 서양은 한 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과 서양은 같은 한 몸이라는 뜻이 뭐냐면 얘네들 어차피 다 똑같다. 그래서 일본 지금 차림새라든지 지금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십시오. 일본의 전통을 지킵니까? 라고 하면서 최익현이 얘기를 합니다. 일본과 서양은 똑같으니까 얘네들과도 수교를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주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외양일체론이라고 부른다라는 것. 그래서 일본과의 수교도 반대라는 것. 수교 반대. 자, 1870년대 이러한 것들을 뭐라고 부른다라는 거? 그쵸, 이거는 한글에 열지 말래요. 강화도 조약하지 말래요. 무슨 반대? 개항 반대. 개항 반대. 자, 그 다음에 1880년대에 등장하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위정척사파인데요. 자, 우리 아까 조선 책리학 계속해서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황준생이 섰다고 했고요. 누구를 막기 위해서? 그렇죠.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 그 다음에 친중국을 하래요. 친중국 이미 하고 있어요. 결일본, 일본과 결속하래요. 강화도 조약 맺었네요. 그 다음에 연미국 하래요. 미국을 이용하래.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미국은 뭐지? 진짜 러시아는 좀 위험한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미국에 대한 관심이 커지게 되고 미국과 수교를 할까라고 하면서 청나라가 적극적으로 알선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무슨 통상조약이었죠? 조미수 통상조약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1880년대 때 뭐가 생겨나게 되냐면 위정척사파가 생겨나요. 자, 이 위정척사파는 뭐냐면 정자는 뭐냐면 바를 정자예요. 위자는 지키다 위자고요. 살짝 적어볼까요? 자, 위자는 지키다. 그 다음에 정자는 바를 정자. 이거는 아시죠?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정자는 뭘까요? 바른 것. 그렇죠. 여기에서 말하는 양반들이 말하는 바른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얘기하는 성리학, 유교적 정신이겠죠. 성리학, 유교적 정신. 그 다음에 사 같은 경우는 사사로운 것을 배척한대요. 그러면 이거는 무슨 문물? 그렇죠. 서양 문물, 특히나 미국이겠죠. 서양 문물을 배척하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영남지방, 경상도 지방에 그 유생들이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는데 그 중에서 이만손이 영남 유생들, 만인들의 상소문을 갖고 오게 돼요. 그게 바로 영남만인소입니다. 자, 그래서 이 1880년대 때 얘기를 합니다. 미국은 본래 우리가 모르던 나라입니다. 괜히 타인의 권유로 불러들였다가 그들이 과도하게 욕을 하면 어떡할 것입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속고 또 속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유생들이 반대를 하긴 하지만 결국 조미수 통상조약을 맺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면 60년대 실패, 70년대 실패, 80년대 실패했죠. 자, 60년대는 좀 성공했죠. 60년대 성공했어요. 그래도 서양의 침략에 맞서서 싸우려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실제로 전투도 이겼고요. 70년대 실패, 80년대 실패했죠. 그래서 마음이 많이 다쳤겠죠. 이 위정척사파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지금 보니까 나라에 힘이 없으니까 이런 것 같대요. 우리가 나라의 힘을 길러가지고 뭐 하면 된대. 나라를 지키면 된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로 가냐면 나라의 힘을 길러서 지킨대. 그러면 뭘로 써? 정치야, 군사야? 그렇죠. 군사로서 싸우는 건데
병자, 뜻을 가진 병사가 된대요. 무슨 병? 의병이 된다라는 것도 나중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중에 의병이 되더라라는 것. 그래서 이러한 것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개화파의 큰 흐름에 대해서 배웠고 그 다음에 이 개화파에 반대되는 위정척사 운동에 대해서도 배워보았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들 지금 개화파와 위정척사파들이 왜 나타났는지, 그 다음에 흐름도는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이 두 개가 조선사회에 끼치는 영향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사료를 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 사료에서 뜻하는 1860년대, 70년대, 80년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셨을 거라고 믿고요.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